성격도 다르고 경제관도 다른 남편과 20년 넘게 살면서 사사건건 부딪혔다는 50대 여성 유 씨. 유 씨는 1년 전 결국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맞벌이를 했던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누었고 향후 서로에게 추가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유 씨는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구입했으며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유 씨는 전 남편이 숨겨둔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했지만 전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유 씨의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이혼 재산 분할 확정 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 당시 추후 재산 분할은 없다고 약정했다면 이 약정은 이혼 후에도 유효한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1년 전 이혼한 50대 부부의 사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20년인데 사이는 좋지를 않았어요. 네, 1년 전에 이혼했던 50대 부부 얘기입니다. 사례자는 아내고요. 그러니까 일단 집안 어른들끼리 서로 이제 중매를 해서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식 올렸다고 합니다. 뭐 초스피드 결혼식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직업하고 외모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 4개월 안에 아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금융기관에서 일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 두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했으니까 주변으로부터도 꽤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둘이 너무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는데 뭐 사소하게는 뭐 식성, 성격, 뭐 경제관, 육아 방식, 자녀 교육관 하나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문제는 한쪽이 좀 유순한 성격이면 한쪽이 지거나 이제 타협이 되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작은 다툼도 계속 이제 큰 싸움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서로 피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다가 결국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부가 20년 동안 살았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1년 전에 이제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일명 네. 무늬만 부부인 상태로 살아왔던 거고 20년을 이렇게 안 맞았으면 지긋지긋하게 둘이 그런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혼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일단 다 컸으니까 뭐 양육권 문제는 없어지고 재산 분할 문제인데 초기에는 아내가 왜 공동 얼마씩 월급 낸 거를 아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생활비나 월급 관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명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명의로 작은 상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과 아내 명의 상가는 각각 절반씩 분할하기로 또 역시 잘 합의를 했고요. 5년 전부터는 월급을 각자 관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당신은 월급 얼마나 모았어? 내 월급 얼마 모아서 각자 내놓고 보니까 월급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럼 굳이 합해서 반반 나누지 말고 당신 건 당신이 갖고 내 거는 내가 갖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원활하게 이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20년을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의외로 이혼은 상당히 초스피드로 역시 이혼이 되나 하고 홀가분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 동안 열심히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들 키우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남편은 가끔씩 이제 아이들 만나고 있고 이제 뭔가 삶이 평화로워지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조차 이제는 흐릿할 정도로 아내는 많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이혼 사건 얘기하면서 협의 이혼이 쉽지 않거든요. 재산 분할 참 어려운 과정인데 여기는 재산 분할도 다 끝났고 약정서까지 써서 원활하게 이제 이혼을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 아내가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이 남편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우연찮게 듣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지인이 누구냐면요. 이 두 분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 친구의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 친구의 부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하면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 친구 부부하고 이 집 부부가 같이 어울렸던 것 같고요. 또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남편 친구의 부인하고 이 여성이 좀 터놓고 지내고 좀 속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이제 이혼 다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합의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편 친구 부인하고 연락이 한번 됐는데
그 부인이 말해주지 말았어야 될 내용을 얘기해 준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말이야 당신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 당신 남편이 월급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아마 명의 신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좀 사뒀는데 그게 엄청 올라가지고 완전 성공했대. 이 얘기를 네.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사실 또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남편한테 그렇죠. 들었겠죠. 그 남편은 또 마누라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절대 이 말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말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그 남편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 그러네. 남편한테 들은 거죠. 본인. 이혼한 그러네요. 남편 예. 본인한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사기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옥준 교수에게 말은 걸어 다녀요. 말은 전 남편이 아마 이제 자랑 삼아서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한테 얘기했죠. 얘기를 했겠죠. 야, 내가 땅 사가지고 이렇게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다시 이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거 알게 됐는데 얼마나 좀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약정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재산 분할은 없다라고 하는 약정서를 썼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이 오늘 상담하신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내분이 약간 성격이 불같으신가 봐요. 이거 얘기를 듣고 바로 전화를 하셔갖고 모든 걸 알게 됐다. 날 속인 거 아니냐. 다시 재산 분할을 하자. 그 땅의 절반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편은 무슨 소리냐. 이미 다 끝났다. 분할도 끝났고 본인이 당신이 그 흔히 말하는 약정서에 쓰자고 하지 않았냐. 더 이상 꺼내지 마라. 관심 꺼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은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속였다는 거죠. 속임을 당한 본인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전 남편이 괘씸해 갖고 꼭 받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제 괘씸하다. 이제 돈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의 50대 여성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이 숨겨둔 재산 다시 못 가져오나라는 질문이고요. 또 이제 추가 분할 없다는 약정서를 썼는데 이 영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네. 남편의 숨겨둔 재산을 네. 이 시점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끝이 났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재산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재산을 추가로 은닉을 해놓은 걸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2년 안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시효가 2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혼했죠. 1년 전에 이혼했고 재산 분할 다 합의는 했지만 그 분할의 합의는 아까 있었던 눈으로 드러나 있는 재산을 나누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거고 일단 재산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데 당연히 이제 명의를 누군가에 신탁해 놓은 재산이 남편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남편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죠. 예. 자, 그런데 그 괘씸하다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네. 다시 가져오고 싶다고 하는 건데 명의자가 근데 이제 친동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막 결혼했을 때 이혼하기 전에 시동생이겠네요. 시동생이죠. 예. 잘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얼렁뚱땅 접근했다가 그냥 명의자 거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명의 신탁은 무효가 되거나 불법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지금 형이 동생한테 명의를 지금 맡겨둔 상황이 동생 명의로 지금 실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세금, 가산세 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쉽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백 변호사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구입하는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게 남편인데 명의만 동생한테 갔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국세청에 얘기하면 세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남편은 계속 뭐 시동생 거라고 자기 동생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남편의 돈이 흘러간 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아내가 입증을 해야 되나요?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남편이 그거 시동생 거야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근데 재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녹음하셔야 됩니다. 예, 예. 남편이 자기 거라는 걸 녹음하는 거 불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시면 좋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쨌건 이혼할 때 추후 더 이상 어떤 재산 분할도 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정서 썼잖아요. 이 약정서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재산만 가지고 합의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새로운 재산이 나왔을 때 그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포기까지 이 약정서에 들어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끝까지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면 뭐 결국은 재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재산 분할은 이 약정서가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그러니까 될것 같습니다. 약정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시점에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숨겨둔 재산이 그에 대한 있었을 청구권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약정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예상할 네. 수 없는 이렇게 예상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약정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입증만 해내면 다 재산 분할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입증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요 예. 사실 그 남편이 계속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알아서 다 수사해 주잖아요. 물론 남편이 손해는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러면 본인 이제 건조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안 했을 한다면. 경우에는 전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차원에서 약간 그 겁을 먹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네. 상황상 사실은 입증은 딱 그거예요. 누구 자금으로 그 부동산을 구입했냐는데 예. 형의 자금으로 구입해놓고 동생 이름으로 해놨으면 이게 자체는 명의신탁이거든요. 명의신탁이죠. 그럼 증여를 했는 건데 그럼 증여세를 물든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제3자 중간생각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만 하면 거의 예. 걸릴 것 같은데. 고소해서만 입증이 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 남편이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50%는 오늘 상담하신 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시점의 가치가 아니고요. 예. 이혼할 1년 전 그 이혼 시점의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오른 만큼에 대한 재산 분할을 되는 거는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시점으로 가야 옛날에 되는 거예요. 샀더라도 그 사서 그게 예. 이혼할 당시 얼마인지 그 이혼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 재산 분할의 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전에 이 땅이 얼마였는지를 기초로 해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혼 당시에 약정서를 썼는데 숨겨둔 재산에 대한 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시동생 이름으로 샀는지를 오늘 상담하신 50대 아내분께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